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군산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14.3도, 익산 12.9도, 장수 11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3도, 무주 2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모레 아침에는 지난 5도를 비롯해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우슈 종목에서 승부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슈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동점자가 나오기 힘든 종목인데 4개 부문에서 공동 1위와 3위가 결정됐습니다. 일부 우슈 관계자들이 관련 부처에 민원을 내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전국체전 우슈 품새는 남자 일반부와 남자 고등부에서 장권, 남권, 태극권 등 3종목이 열렸습니다. 장권은 장권과 도술, 곤술 점수, 남권은 남권과 남도, 남곤 점수, 태극권은 태극권과 태극검 점수를 더해 승부를 가립니다. 점수는 A, B, C 등 3개 조로 나눈 심판 9명과 심판장 등 10명이 매깁니다. 각각 3명인 A와 C조 심판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심판장을 포함 4명인 B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슈인들은 동점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3가지 점수를 합산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동률이 나오는 게 더 실질적으로 보면 더 힘들죠. 그런데 이번 체전은 일반부 장권과 태극권에서 공동 1위, 고등부 태극권 공동 1위, 남권에서는 공동 3위 등 무려 4개 부문에서 동점자가 나왔습니다. 일반부 태극권에서는 한 선수가 3년 연속 공동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일부 우슈인은 체전 때마다 의심되던 승부 조작이 이번에는 극에 달했다며 신문고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넣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오는데 공동 1위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희박한 일이에요. 공동 승률이 4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무언가의 조작이 있지 않는 이상. 경찰에도 승부 조작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낼 계획입니다. 전국체전 종목이 승부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 이 여성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돈 수천만 원을 가로채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지난 8월 A씨 등 20, 30대 남녀 5명은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 20살 B씨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시신은 암매장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A씨 등 3명을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이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돈이 필요한 가출 여성이나 평소 알고 지낸 여성들을 함께 살자고 끌어들인 뒤 성매매를 시키고 거부하면 폭행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이 끌어들인 여성은 모두 5명으로 숨진 B씨 등 3명은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3천만 원은 모두 본인들이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기소된 A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동시에 성매매 남성 25명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라도의 국회의석은 한두 석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정치권의 위축과 농촌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구는 유지하고 비례의석을 늘리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진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위해 7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견 청취 자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0%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대로 하면 28석을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그럼 관련된 의원이 100여 명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한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구가 줄면 인구가 적은 농촌은 자칫 대여섯 개 군을 묶어 하나의 선곡으로 만드는 일까지도 빚어질 수 있는 상황. 인구가 좀 부족해도 한 선곡으로 묶는 자치단체 수를 제한해서 농촌 소외와 지역 간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유지하더라도 선거법을 개정해서 최소 3개씩은만 병합하는 걸로. 참석자들은 이러려면 현재 개정안처럼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려 전체 의석을 맞추지 말고 지역구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비례 의석을 30석가량 늘려 비례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반대 여론이 높은 의원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세비 감액 등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10% 증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동결시키고 의원들의 세비를 반으로라도 깎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걸로는 부족한 만큼 의원들의 특권 포기와 의원 소환제 같은 과감한 개혁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위원회는 선거법 개정 여부에 따라 지역구 수가 확정되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7개 도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밭농사는 무엇보다 물 관리가 중요한데요. 수분이 부족할 때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측정해서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 관계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물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인공지능이 알아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과수와 채소 등 밭 2,300여 헥타르 면적에서 햇볕 대임과 고사 등 가뭄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생육이 불량하고 과실 비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실 품질도 떨어지고. 하지만 물 공급 시설을 갖춘 밭은 전체 면적의 18%에 불과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 공급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잎의 온도를 측정해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습도와 바람 등 기상 정보를 감안해 인공지능이 스스로 언제 얼마만큼의 물을 줄지 결정합니다. 기존의 관계 기술이 토양 등 작물이 생육하는 환경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이번에 개발한 본 기술은 작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민감하게 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사과와 복숭아에 적용했더니 농업 용수는 3분의 1이나 절약하면서 과일 무게는 최고 26%, 당도는 8% 증가했고 안토시아닌 함량도 64%가 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 관계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고 다른 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 시골 마을, 낡고 오래된 흙집에 머물던 독립유공자가 깔끔하게 수리된 집을 얻게 됐습니다. 순창구는 토종 발효 미생물과 슈퍼푸드를 활용한 아로니아 청국장 환을 개발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은 지 40년 넘은 오래된 흙집에 새 기와를 얹고 깔끔한 주방을 꾸렸습니다. 1951년 지리산 남부군 토벌작전에 참전한 94살 김갑규 유공자의 집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4,500번째 나라사랑 행복한 집으로 남원 수촌마을 김유공자의 집을 선정해 수리했습니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서 제가 서비스의 일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7월부터 실시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석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50세 이상 우울증 질환자 25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치료 레크레이션과 미술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무기력했던 저희 삶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여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창군이 토종 발효 미생물과 슈퍼푸드를 활용한 아로니아 청국장 환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인 한국형 장건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된 이 제품은 청국장 효능은 유지하면서 먹기 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순창군은 내년 상반기엔
블루베리를 접목한 청국장 환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관권 선거 획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당은 지난 18일 민주당과 전라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들에게 현수막을 통해 성과를 홍보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 명백한 관권 선거 획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당은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 개입은 민심 조작이라면서 민주당은 즉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한 대입 정시 모집 확대에 대해 교육과정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협의회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긍정적 측면을 외면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확대를 추진하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거라면서 학생부와 입시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달 초 학교 현장의 의견을 담은 대입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의 교통사고 잦은 도로 정비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전라도는 2017년과 2018년에 교통사고가 잦은 35곳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절반 수준인 51.8%에 그쳐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개선 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교통사고가 38% 줄고 사망자는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탄소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97개 회원사로 구성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국회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탄소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2년 전에 발의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군산의 한 고등학교 5층 화학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학생 150여 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22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익산시 황등면 한 공터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 24살 김모 씨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2,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번개탄을 피우다 불이 차량에 옮겨 붙자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